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면접준영입니다. 자, 오늘은 지역농협 자소서 문항 분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한 단시간 안에 20분에서 25분 사이에 다섯 문항을 쉼없이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역농협이요. 지금 각 지역별로 쭉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역농협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개의 그런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세세하게 한번 보신 다음에 결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총 다섯 문항, 어느 것 하나 만만하게 볼 문항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뭐예요? 고민은 짧게 하세요. 그리고 지금은 자소서 작성을 해야 될 때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제 영상을 보시고요. 이 일을 넘지 마세요. 미친 듯이 고민한다. 이 일 동안 하고 그냥 제출해야 돼요. 왜? 우리는 그 다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올인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정해진 데드라인 기간을 딱 지켜서요. 그 기간 안에 자소서를 제출하고요. 그 다음 자소서를 또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자, 제가 오늘 30분 안에 20분에서 25분 핵심적으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보시고요. 한 반나절 정도는 곰곰이 고민한 후에 자소서 작성을 하세요. 그냥 무조건 펜을 잡고 쓰시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이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이거 그냥 농협도 아니고, 좀 그런데 지역농협 좀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라니까요. 무조건 쓰세요. 선작후곰, 선작후곰. 이건 뭐다? 먼저 작성하고, 당첨 후, 결과 최종 합격 후, 고민해라. 먼저 작성하고 합격하면, 다 합격한 다음에 고민하라고요. 그럼 그때 안 가도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내 머릿속으로 스스로 필터를 걸어서요. 내가 안 써도 되는 이유를 절대 만들지 마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금융권에 관심이 있거나 금융권에 관심이 없어도 그냥 한번 써보고 싶은 친구들은 무조건 저는 써보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1번 문항부터. 귀하가 생각하는 직장인이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가치관을 작성하고 이와 관련된 본인의 경험을 근거로 쓰시오. 1000바이트입니다. 500자. 뭐 글자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글자 어떻게 써라 그런 건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문항의 의도는 뭐 뻔합니다. 뻔해. 직정관도 볼 수 있고요. 가치관, 성장 과정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고루고루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 문항에 영양 나열 하지 마세요. 이 문항에 영양 나열 하는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작성 포인트는 뭐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직장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뭐 이런 것들은 금융권으로 치면은 예전에 기업은행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안 나오는데 직장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이 가져야 할 여기서 물어본 건 뭐예요? 역량이 될 수도 있고 또 나의 직업관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물어본 건 당신이 생각하는 직장인이 가져야 할 가장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 가치관을 작성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 작성해도 되고요. 또는이니까 요것만 작성해도 돼요. 이것들을 다 작성해도 물론 돼요. 뭐 이것 때문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중요한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 써놓은 대로 역량이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직업관이 될 수도 있고 가치관이 될 수도 있다. 여러분의 사례와 여러분의 색깔에 맞는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남들을 무조건 쫓아가는 게 아니라. 자, 하나 제가 추천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여기 필요 지식이 나왔다고 해서요. 전문 지식, 역량을 어거지로 연결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필요 지식은요. 그냥 뭐 금융이로서의 뭐 프로페셔널한 뭐 세무적 지식, 그다음에 뭐 금융 역량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닐 거라는 거 여러분도 알죠? 직장으로서 가치관이 보이면서 직장관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지식이에요. 가장 필요한 지식. 응? 예를 들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기 써놨는데 이런 거예요. 작년에 금융권의 모럴 해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뭐 많았죠. DLF 사태, 라임 사태 등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지문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여기에서 물어본 거는 금융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변형을 시켜보시라고요. 그럼 만약 금융인이다. 그러면 이게 금융인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직업관에 대한 태도로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자세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인으로서 가장 가져야 될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이 뭐냐? 나는 무엇보다 준법 정신을 투철해야 된다고 생각해. 이해되시죠? 왜? 왜?
나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진짜 조직생활 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정말 중법 정식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의 경험이 이런 게 있었어. 그래서 나는 이 경험 때 뭘 배웠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또 나는 직장인으로서 가져야 될 것이 물론 많은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신뢰적인 어떠한 면이라고 생각해. 똑같아요. 나는 어떠한 전문성이라고 생각해. 나는 직장인으로서 무엇보다 솔선수범, 먼저 뭔가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 라고 제가 그냥, 이건 그냥 제 예를 한번 그냥 들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야에 너무 국한될 필요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 쭉 보시면서 뭐예요? 나의 과거의 경험에 맞는 사례가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작성해 보시고 거기에서 괜찮은 사례를 끌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막 두세 가지 사례를 작성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500자기 때문에 제가 벌써 한 가지 사례면 충분해요. 그래서 한 가지 사례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부분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뭐 큰 틀을 보자면 소제목 작성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꼭 소제목을 작성해야 되나? 안 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 합부라고 여러분 크게 상관없어요. 하지만 500자든 몇 자든 소제목이 있으면 읽는 사람 기준으로 조금은 그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먼저 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추천드리는 거지만 소제목을 안 써도 합격하는 자소는 다 해요. 뭐 이렇게 소제목 작성하시고요. 첫 번째에다가는 뭘 작성하면 좋냐? 왜 직장인으로서 내가 선택한 지식이나 기술 또는 가치관이 필요한지 Y부터 언급하고 생각을 나누는 게 좋아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묻지마 식으로 그냥 내 사례를 훅 들어가는 것보다요. 이게 지금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선택한 뭐 어떠한 것, 아까 준법 정신이 될 수 있고 신뢰 전문성 이런 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선택한 이러한 것이 왜 중요한지부터 얘기를 하고 배경 설명을 해주고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 토대로 해서 내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나의 과거의 경험 토대로 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이 무엇이다. 그리고 더 좋다면 여기에 T포인트가 들어가면 좋죠. T포인트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컨트리뷰션, 기여 포인트. 제가 자소서에서 항상 쓰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자소서에서 이 T포인트를 줘야 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500자로서 글자 수가 되지 않는다면 이 T포인트 정도는 생략해도 되는데 대신 배우고 느낀 점은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 이 문항에서 1번 문항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항이요. 2번 문항은 귀하는 마감 시간이 정해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부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해결하는지와 그 이유를 경험에 근거해서 서술하시오. 또 500자입니다. 자, 문항의 의도는요, 뭐 문제 해결력도 될 수 있고 상황 판단 뭐 이런 것도 뭐 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쉽게 상황을 이입해서 보자면, 지원자들아, 입행하면 너희들이 이러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발생될 거야. 근데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이 어떠한 판단을 하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조직 전체가 긍정적으로 또는 조직 전체가 부정적으로 이러한 영향들을 받을 수 있어. 알겠지? 너희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례가 있다면 과거 경험을 토대로 한 것들을 한번 보여줄래?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자, 작성 포인트를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마감 시간에만 꽂히는 지원자들이 있어요. 마감 시간. 마감 시간. 근데 마감 시간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추면 안 돼요. 즉 시간에만 너무 집중을 해서 이것을 내가 엄청 빨리 처리했다. 뭐 이러한 쪽으로만 너무 방향을 잡으면 안 된다고요. 어떤 부분을 최우선순위에 둘 것인가가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우선순위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죠. 마감 시간이 있다면 뭐 시간을 뭐 무조건 맞춰야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간을 나는 막 빨리 맞춰야 돼. 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감 시간이 이렇게 정해진 상황에서 나는 무엇보다 시간이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두 개가 다 되는 케이스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냥 예를 든다면. 그러면 시간을 빨리 맞춰야 되는 거는 물론 뭐 좋은 걸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내 과거의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뭐 추진력, 실행력 이런 것들을 이 문항에서 조금 더 어필해야 되겠죠. 이해되시죠? 제가 여기에 너무 마감 시간에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고 한 건 뭐냐면 이 문항이 이거에만 집중만 되면 안 된다고요. 하지만 내 경험과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런 사례에서 마감 시간을 토대로 해서 내가 그 능력이나 그 경험들을 보여줄 게 있다면
이것들은 예를 들어서 추진력과 실행력 이런 걸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제가 그냥 한번 예시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우선순위 결정에 두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시간보다는 정확성, 방향성에 그 초점을 두는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쵸?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근데, 그럼 예를 들어서 후자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 어필해야 될 건 뭐예요? 빠르기보다 신뢰와 정확, 그 다음에 꼼꼼, 기획 능력, 뭐 이런 것들을 내가 우선순위로 줬다고 과거의 경험 이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유리하게 포장하는 방법이나 사례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여러분들의 경험을 생각해 보는 거죠. 이거는요, 팀플도 되고요. 여러분들 알바했던 경험도 되고요. 대외 활동 다 돼요. 어떠한 경험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을 어떻게 풀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왜 내가 이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마감 시간이 핵심이 아니라 내가 왜 이 부분을 최우선순위로 두었는지에 대한 why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내가 어떠한 일을 처리할 때 나는 이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내가 이렇게 처리했다. 그건 나만의 생각이니까요. 나만의 과거 경험이니까. 그게 맞는 게 아니지만 내가 그 시점에서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설명은 배경 설명은 있어주면 좋다는 거예요. 자, 3번.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전파한 사례를 소개하셔. 이것도 먹자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의 역량이나 뭐 이런 것보다 철저하게 조직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작성 포인트는요, 여러분, 조직 생활은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요,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역량이 아무리 뛰어나도요, 조직에 흡수되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튕겨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직은 혼자가 아닌 함께 호흡하는 과정임을 여러분 꼭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항도 여러분들한테 자소서 지문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자소서에 내가 조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쓸 사람 한 명도 없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 때 여러분들을 만약에 평가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따라서 많이 결과가 또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거는요, 흔히 잘못 생각하면, 야, 나는 좀 내성적인데 이거 내가 좀 불리한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요, 내성적, 외향적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변화를 주고 막 한 게 어떻게 보면은 막 외향적인 성향으로, 야, 화이팅 하자. 우리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We can do it. 막 이러잖아.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무슨 사례냐면, 어떠한 상황에서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찾는 거예요. 내 스스로. 이해되셨죠? 처음부터 남들한테 뭔가 막 하자 해서 조직이 막 확 올라가. 아, 너는 역시 리더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성적, 외향적이 전혀 상관없고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를 찾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주변인들도 어떻게 바뀌더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는 뭐다? 내가 긍정적으로 변화된 사례. 그 다음이 뭐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내가 이렇게 바뀌었더니 주변인들도 이렇게 바뀌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이 문항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왜 자신을, 내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한 것인지, 이거를 곰곰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나 오늘 운동 한번 해볼까? 운동 한번 해볼까? 자, 오늘부터 자 운동합시다. 그리고 막 혼자 뭐 예를 들어서 운동을 막 했어. 근데 옆에 사람들 보고, 와, 너 멋있다. 우리도 같이 운동할까? 이거 긍정적인 변화예요, 아니에요? 이것도 맞죠? 나 자신을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변화를 끼친 거예요. 하지만 제가 문항의 의도를 뭐라고 했어요? 조직적 측면으로 조금 더 해석하면 좋다.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지만 만약에 내 의도가 이거예요. 딱 봤는데 지점에 내 옆에 뭐 대리님도 보고 뭐 막 다 봤는데 막 목 디스크 주는 거 막 컴퓨터 이렇게 하고 있고 다 막 아파 보여. 그래서 나도 속마음으로는 나도 진짜 일 오래 하면 저렇게 되겠다. 야, 그럼 우리 선배들도 그렇고 내가 좀 건강을 내가 좀 챙겨줘야 되겠다. 왜냐면 회사 생활 같이 하는데 좀 더 우리가 오래 재밌게 하려면 좀 우리 선배들도 좀 뭐 이렇게 건강 관리 잘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만약 그런 생각이야. 그래야지 우리 지점에 파이팅도 있고, 우리 지점에 파이팅 있으면은 우리 지점의 실적도 좋아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 성과급도 잘 받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은행도 잘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시너지를 내가 갖고 있어. 이러한 생각이야.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긍정적으로 아 그래. 그래서 맨 막내인 내가 나부터 내일 아침에 30분씩 먼저 와서 지점에서 같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훌라후프를 뭐 같이 해봤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사례지만 여러분 훌라후프를 했어. 그럼 지점에 들어오다가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너 뭐해? 아 우리 같이 한번 운동해봐요. 우리 요즘 뱃살도 나오고 하는데 훌라후프 20분만 같이 한번 해봐요. MWP도 좋아요. 막 이래.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막 선배들이 보면서 막 게임 같은 걸 하고 막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그게 하루가 이틀 되고 일주일 되고 열흘 되고 20일 돼. 그게 그 지점의 문화로서 잡힌단 말이에요. 이거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분명히 변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를 끼친 거야. 중요한 거 내가 왜 변하려고 했어? 조직적으로 내가 아까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 포인트를 조금 잡아서 썼으면 저는 좋겠어요. 이해되셨죠? 조직적으로 나를 표현하고 조직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주기 위해서는 그냥 여러분들 개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또 그 나를 그냥 변화시키기 위해 이런 이유보다 내가 어떠한 목적으로 내 스스로 변화하고자 해보겠다 등의 조직적 동기부여와 이유가 나온다면 더욱더 좋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아까 사례를 들어서 그냥 혼자 메소드 연기를 그냥 해본 거고요. 이해되시죠? 자, 4번. 귀하가 농협에 지원한 동기를 작성하고 그러한 지원 동기를 바탕으로 입사 후 농협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작성하시오. 500바이트입니다. 문항 의도조차 설명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또 중요하다. 제 자소서 분석 영상을 계속적으로 본 친구들이 있다면 이제 지원 동기만큼은 대충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딥하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모르시면 다른 은행 자소서 지원 동기 작성법을 한번 보세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작성 포인트. 자, 왜 여러분들이 농협에 지원하려고 하는지 뭐 순수한 목적, 나의 뭐 인성적인 목적 이런 거에서 지원 동기 작성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대부분 이게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데 쓰면서 최근 6개월치 신문치 금융 이슈를 갖고 지역 농협의 이슈를 갖고 활용해봐라. 그렇게 된다. 두 번째, 나는 농협에서 뭐를 꼭 해보고 싶기 때문에 나는 지원했어요. 라는 식의 입사 포부식의 지원 동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 뭐 기업은행이나 뭐 우리은행 다른 영상을 한번 지원 동기 영상을 참고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기에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지금 이런 학생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을 스스로 막 비교해서 자소 작성을 해. 이거 그럴 필요 있나요? 굳이?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원한 동기를 작성하는데 물론 속마음은 다들 뭐 이유가 다르겠지만 이게 면접도 아니고 여러분 자소서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막 농협은행이 아니라 내가 지역농협을 가는 이유는 막 작성해. 근데 그 이유가 진짜 명확하면 상관없어요. 명확하면. 근데 묻지도 않았는데. 근데 대부분 보면은 다 되게 어설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게 나왔는지 몰라. 그럼 면접에 가더라도 무조건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불편한 것들을 할 이유가 지금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지금 걱정이 된다면 면접용으로만 일단 준비를 하고 면접에 갈 때. 근데 자소서부터 굳이 둘의 차이를 스스로 내가 막 드러내면서 그런 목적이 명확하다면 되지만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성 포인트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농협 같은 경우는 진짜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장점이죠. 또 고령층이 굉장히 많잖아요. 고령층 친숙하고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딱 이제 뭐 고령층 생각하면 농협, 은행을 많이 쓴다고요. 그쵸? 근데 지역 농협도 엄청 훨씬 더 많겠죠. 근데 저 같으면 만약에 이럴 것 같아요. 이 지역 농협을 작성할 때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한 장점이 있고 또 고령층이 많어. 근데 보세요. 앞으로의 변화 구조가 산업의 구조가 엄청나게 변할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자소서 5번 문항이 나오잖아요. 지금 디지털에 관련된 거. 그럼 이것들에 관련된 어떠한 산업의 구조, 가능성, 그 다음에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내가 지원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찾아보길 바라고요. 자, 그래서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지역농협에 하고 있는 사업 등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고 6개월 정도 신문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있으면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지점 방문 꼭 해보세요. 저는 지점 방문만큼 중요한 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점 방문 시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 영상
지점 방문 현장 방문 찾아보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한번 보세요. 또한 단순한 입사 후, 이건 뭐냐면 입사 후 농협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또 작성하라고 했잖아요. 이게 500자니까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뭐 1년 후, 5년 후 뭐 그렇게 쓰면 이게 작성 칸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항은 단순한 입사 후 문항이 아니라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입사 후 네가 어떻게 기여할 거야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T포인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도라든가 농협의 특성, 농협의 이슈 등을 활용해서요,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핵심 있게 잘 작성해 주시면 면접 때 그 핵심에 대해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물어볼 거예요. 그거를 면접 때 준비해 가는 겁니다. 내가 자소서에서부터 미주알 고자 다 쓸 필요가 별로 없어요. 자, 최대한 빨리 한다고 했는데 25분에 끝나겠네요. 자, 마지막 문화. 최근 우리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업이 언택트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농협의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하시오. 500바이트. 아, 작성 포인트죠. 이제 지겨울 수 있는 문항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혁신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계속 나오죠. 전은행에서 디지털에 대한 얘기가 아주 지겹도록 나와요. 이번에 기업은행 5번 문항도 그랬고요. 뭐 계속 나오잖아요. 작년에 국민은행에서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 자소서를 작성했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쓴 자소서를 봤고요. 그런 것들 한번 보세요.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런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것보다 벤치마킹. 어떻게 벤치마킹해? 이번에 뭐 농협도 그렇지만 잘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 하라니까요. 잘 하고 있는 거. 내가 막 머리를 쥐어짜서 디지털 혁신할 생각 하지 말아요. 그거 힘들어. 안 돼. 그러니까 잘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이라든가 잘 되고 있는 금융권에서의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지역 농협 쪽에 맞춤형 옷을 입혀보시라고요. 여기 보세요. 정 모르겠으면 시중은행의 디지털, 모바일 등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조사해 보세요. 이거 뭐냐면 타 은행에서 잘하고 있는 거, 타 금융권에서 잘하고 있는 디지털 부분을 갖고 와서 지역 농협에 씌워보라는 거예요. 근데 현재 뭐가 타 금융권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지, 벤치마킹할 대상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알아야지 이걸 씌우잖아요. 근데 이 조사를 안 하면 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뜬구름 잡는 얘기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농협은행 있죠. 농협은행에서 어떠한 디지털 혁신 작업하는지도요 한번 찾아보세요. 연계가 돼 있으니까 여기는. 그러면 일단 농협은행과 지역농협은 어떻게든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갖고 와서 여기에 나는 어떻게 조금 더 적용해보면 어떠한 효과가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연계성이 있는 그 시너지라고 하죠. 시너지. 농협은행, 지역농협을 같이 확장시키는 시너지 아이디어. 그런 것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타겟군에 대한 생각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타겟군. 사실 지역농협의 경우는요,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어떤 마케팅을 하더라도요, 현실적으로요, 젊은 층이 이용할 확률이 크게 막 증가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 생각이에요.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런 거죠. 농협은행보다 더 고령화되어 있는 게 지역농협이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간에 젊은 층을 막 확보한다? 그건 제가 봤을 때 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있는 타겟층을 대상으로 디지털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고령층 중심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있는 타겟층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디지털을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혁신 아이디어예요. 그게. 또한 현재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고 하나의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저 같으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귀농 많이 하잖아요. 귀농. 30대도 많이 한다고요. 그럼 보세요. 지금 현재 20대는 확실히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MZ세대들은 지역농협 하면 일단 안 가요. 여러분들 지역농협 어플 깔려있는 분 있나요? 깔려있으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물론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신한 소울 쓰고 아이언뱅크 쓰고 KB 리브 쓰고 요즘에 KB뱅크 다 그러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버리면 된다고. 그러면 전체 은행이 지역농협에서 모든 연령대가 다 이용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일정 부분 타겟층을 정확하게 선점해서 그 타겟층을 디지털 혁신적으로 돌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거라고요. 30대 이상. 왜냐? 30대는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은행을 막 바꿀 수 있어. 근데 그게 생계가 걸려있으면 무조건 바꾸는 거죠. 그게 뭐다? 농업이. 근데 지역농협
농어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면 30대 이상 농어민을 타겟으로 하는 디지털 혁신 아이디어를 제시할 거라고요. 이해되셨나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사고를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사고는 누가 나한테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매식경을 맨날 봐야 된다. 매식경 어디서 나왔나? 제가 맨날 한다. 여기 링크 걸어드릴 테니까 자소서 쓰다가 처음 오신 분들은 매식경 꼭 보시고 매식경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꾸준하게 하세요. 아무쪼록 지역농협 이틀 안에 여러분들 다 자소서 쓰시고요. 단 5번 문항의 경우 조금의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꼭 잘 하셔갖고요. 모든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꼭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 스스로 응원, 화이팅 메시지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식경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요.